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23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 19,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308명,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300명대군요, 확진자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124명, 경기 100명 등 수도권에 224명이 신규 발생을 해서 전체 확진자의 79%를 차지했습니다. 해외가 15명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64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사망도 5분이 늘어서 321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1.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여전히 아주 많네요. 네, 수도권이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5개 시도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네. 또 지역에서는 84명이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었는데 10일 전에 위중증 환자가 한 10명대, 12명까지 떨어졌다가 네. 64명이니까 거의 5배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중증 환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면은 좀 걱정이 되는데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의 가용 병상이 그제 통계로 25개까지 남아 있었는데 당장 확보하는 게 11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인천, 경기는 한 자리 숫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면 중환자실, 중환자 치료 병상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도 이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치료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환자 치료제로 이제 승인된 게 렘데시비르인데 다음 네. 주에 이제 대량 확보해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 현재도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렘데시비르가 이렇게 중증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는 아닌 것 저희 같습니다. 지금 중대본 브리핑 시작되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8월 29일 토요일 직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308명입니다. 격리 해제자는 214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44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흘 이상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교회, 방문 판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직장과 소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8월 14일 이후 수도권의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내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8일간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위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의 시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핵심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머무는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의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은 휴게 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 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문이나 포장을 위해 대기할 때에도 간격 유지와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활동 중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길어 역시 감염 확산에 취약한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뿐 아니라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 연습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운영 중단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에서 다른 대상을 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의 학원에 더하여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을 중단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역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단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예로 합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는 금지되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 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와 같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또한 방문 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도권의 방역 강화 조치는 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단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며 그 외 일부 조치 역시 지자체 행정 조치에 따라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뿐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이나 실내 체육시설, 야간 시간대에 매장 내 영업이 중단되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께 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집중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강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도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하여 앞으로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어 진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되었던 전공의를 복귀하자마자 고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 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 결근 기록을 확인하였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6.5%인 2,141개소 정도로 나타나 국민들의 동네 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료에 임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는 응급의료, 중증치료 등 필수 진료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휴진 중인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수술 등이 연기되어 불편과 걱정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시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금 의사분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의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 처방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외출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말 수도권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비대면 방식으로의 종교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가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8일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2.5단계라고 하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상 2.5단계라고 하지만 3단계 준하는 네.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죠. 일단 음식점, 휴게 음식점 여기에는 식당, 주점, 호프집, 또 치킨집, 빵집까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9시부터는 그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없고 영업은 중단되지 않지만 이제 포장만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이렇게 모임도 가끔 있고 네. 또 호프에서 이제 술도 좀 드시고 하는데 9시 이후에는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음료 섭취는 금지가 되고요. 이것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됩니다. 네. 또 실내 여러 가지 운동 시설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또 탁구장, 네. 태권도도 포함이 되고요. 볼링장, 요가, 필라테스 이런 모든 영업이 중단되고요. 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9명 이하의 교습소만 운영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얘기를 했고 민간기관도 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지금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또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런 곳들도 면회가 아예 금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4월에도 요양시설에 이제 면회가 금지됐다가 풀렸는데 다시 네. 그쪽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퍼지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면회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사협회 집단 휴진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치료 현장, 진료 현장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있었죠. 가장 문제는 중환자들이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대학병원이죠. 네. 대학병원에 이제 전임의와 전공의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필수 의료에서
그러니까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네. 365일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당직을 쓰는 게 이제 전임의 또 전공의들인데 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중환자들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 이어지고 있는데 빨리 복귀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정부의 입장도 좀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의견들도 많이 수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국 병원 20곳에 대해서 전공의, 전임의 278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종교시설도 비대면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군요. 내일부터 거의 3단계 준하는 조치가 수도권에 내려졌는데 네. 이 비대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부 교회들은 또 대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네. 곳도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드시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엄중한 상황이고요. 네. 수도권의 누적 환자가 8월 14일 이후 3,500명인데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최대 하루에 기하급수적으로 2,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엄청난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예상이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비대면 예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죠. 네. 3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는데 3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3단계면 지금 음식점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셧다운이 됩니다. 뭐 목욕탕, 모든 자영업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은 셧다운이 되고 정부 공공기관도 거의 재택근무가 되겠죠. 민간 기업도 재택근무로 돌아가게 되니까 거의 그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고심하다 2.5단계, 그러니까 강화된 2단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학원 등의 영업이 크게 제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준혁 기자가 전합니다. 늦은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음료를 마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내립니다. 내일부터 8일간 수도권에선 이런 모습은 사라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부는 이용할 수 없고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하더라도 전자, 수기 출입자 명부에 기록을 남겨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2m의 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필수입니다.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지 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니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벽 5시까지 배달 포장만 허용됩니다. 출입자 명부 관리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당연히 하루 종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가게는 영업 중지,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녁 9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했어야 되는데 매장에서 고객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적발된다 그러면 집합 금지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업소는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같이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개, 6만 3천여 개의 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또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3단계를 택하진 않았습니다. 3단계가 되면 경제활동 위축이 심해지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계에 타격이 클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대학로에서는 혹시라도 관객이 올까 매일 공연 연습만 진행 중입니다. 인건비 지급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거의 맞거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대로 급증한 지난주. 1년 전과 비교한 자영업자 매출 감소폭은 전주보다 배로 커져 코로나가 한창 확산했던 4월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특히 서울은 25%나 급감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가장 적었습니다. 스포츠 시설의 매출 감소가 가장 컸고 이미 타격이 큰 문화예술과 음식점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이런 업종은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합니다. 정부, 특히 경제부처가 3단계 전환에 따른 피해가 극심할 거라며 깊이 있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단계로 격상하면 코로나19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 여부도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3월과 4월에 걸쳐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펼쳤는데 한때 1,000명 아래로 내려갔던 하루 확진자 수는 다시 6,000명대가 됐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3.8%로 급락했고 올해 전망치도 마이너스 11.4%로 더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불가피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 3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줄곧 부정적이던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달라진 겁니다. 경제적인 충격과 불확실성에 재정적인 부담까지 정부가 고심 끝에 2.5단계 거리두기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다음 한 주가 3단계 격상 여부를 가늠할 중대 고비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에게 내렸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의사협회는 고발은 가혹한 조치라며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평소 같으면 진단검사로 북적여야 할 선별진료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공의들 파업 때문에요. 저희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휴진율은 76%에 육박하는 상황. 반면 전국 동네 의원들의 휴진율은 6.5%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즉시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복귀 명령에 불응한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합니다. 경찰도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을 고발한 것은 가혹한 탄압이라고 비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또 다음 달 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나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성균관대와 고려대, 연세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 전담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담당 이외의 환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대형 병원은 응급 환자 대응이나 수술과 같은 중증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진료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코로나19,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지만 아직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생생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고통은 거리두기로 피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격리 해제자들을 김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간호사인 35살 김창현 씨는 지난 2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체 초기다 보니까 그냥 목이 좀 간지럽네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증상은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입원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전신통, 두통이 심해져서 뭐 진통제 없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퇴원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고통은 떠올리기도 힘듭니다.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침대에 계속 누워서 잠만 잤던 기억이 나네요. 저한테만은 코로나는 정말 무서운 병이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병이라고. 코로나19 병동에서 최근 퇴원한 이모 씨는 가족이 있는 집에 돌아가는 대신 혼자 살 방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괜찮다, 격리 해제를 해주긴 했지만 제가 퇴원을 해서 그래도 일상생 생활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격리 해제된 많은 확진자들처럼 이 씨도 대인기피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판을 보냈어요. 만나기 꺼려하는 게 물론 저는 100% 이해는 하고요.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몸 안에서 전염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일상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 씨. 우선 가족들이랑 마스크 벗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이겨내기 결코 쉽지 않은 감염병. 걸리기 전에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마스크 조금만 쓰고 열심히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 조금만 더 지키시고 조금만 더 마음 잡고 하시면 저가 겪었던 고통 안 느낄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000여 명. 이 가운데 14,000여 명은 격리 해제됐지만 여전히 4,000여 명은 사회와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11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된 가운데 오늘 한낮에는 대전이 35도, 대구가 34도, 강릉과 광주, 제주가 33,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여기에 습도가 매우 높아 더욱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열대야로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은 곳은 20, 많은 곳은 80mm로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까지도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태풍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태풍 발생 초기여서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지금의 분석대로라면 다음 주 수요일에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 다음 주 목요일경에는 부산 부근까지 도달할 전망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화요일에 제주와 전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이 태풍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